안녕하십니까, 박사오입니다. 월드리딩 채널은 수익 정지 상태지만 계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분쟁을 끝내겠다고 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했고 키예프 정권은 휘청이고 있습니다. 분쟁은 확실한 끝물인데 여기에 한국이 섣불리 발을 담그면 안 되겠습니다. 11월 5일자 리아 노보스티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키예프가 한국을 우크라이나 분쟁에 개입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한국은 러시아, 북한 간 군사협력 발전의 성격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은 젤렌스키와 전화통화를 갖고 두 사람은 북한의 우크라이나 분쟁 지역 파병 주장과 관련해 전략적 협의를 촉진하고 대응을 조율하기로 합의했다고 리아 노보스티는 전했습니다. 북한군 파병설에 대해서는 모스크바, 평양 모두 근거 없는 루머라고 규정했었다고 리아 노보스티는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때 러시아, 북한의 야합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한국 매체들은 보도했는데 리아 노보스티는 멘트를 많이 순화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키예프가 서울을 끌어들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면서 북한군에 대해서는 푸틴 대통령이 카잔 브릭스에서 이미 언급한 만큼 보탤 게 없다고 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올가 스카베예와의 인터뷰에서 러북 간 상호 군사 지원 문제는 두 나라의 주권적 문제라면서 체결된 조약의 틀 안에서 훈련부터 경험 교환까지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러북 간 상호작용이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서 북한군 파견설이 가짜인데 한국이 흥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러시아가 한국과의 관계를 망친 것도 아니고 한국에 대해 처음부터 제재를 도입한 것도 아니었는데 불행하게도 한국은 미국을 따라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압박 때문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한반도의 안정을 원한다면 이미 도달한 합의를 위반하거나 힘의 균형을 뒤흔들거나 다른 지역으로까지 번진 또 다른 대결로 한반도를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국제법의 기초에 상호 존중하는 설린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안나 옙스티그네예바 유엔 주재 러시아 차석 대사는 한국 파트너들이 미국의 압력 아래 빠르게 독립성을 잃어가며 자신의 국익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여러모로 보건대 전투 손실로 인해 서구 무기가 절실히 필요한 키예프에 무기 공급을 늘리기 위한 미국의 위험한 모험 속으로 한국이 끌려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0월 25일 캠프 데이비드 형식으로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회의에서 우크라이나 문제가 주요 화두 중 하나로 등장한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옙스티그네예바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공격적인 정책을 실행하면서 동시에 반러시아 동맹국 동원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녀는 한국 측이 정신을 차리고 한국에게 좋을 것이 전혀 없는 극도로 위험한 길로 들어서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대다수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분쟁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분쟁 쌍방의 이야기를 듣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나 한국 매체는 러시아 쪽 인터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지 못하게 막는 것도 아닌데 러시아 의견은 왜곡된 서구 미디어를 그대로 베낍니다. 저는 한국 기자가 러시아 고위 관리에게 질문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키예프에 대해서만은 유독 호의적입니다. 한국 기자는 키예프를 취재하면서 그들의 바람을 전하는 스피커가 됩니다. 키예프는 북한군이 참전했으니 한국이 자기네들을 도와야 한다는 메시지를 한국 기자에게 말할 뿐입니다. 한국 기자는 젤렌스키에게 껄끄러울 만한 질문은 절대 안 합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 강제 징집이라든지 집권층의 부패 등 질문거리도 많지만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황당한 게 하나 있습니다.
KBS 출신의 이영풍 기자가 KBS가 우크라이나 종군 취재기자를 특파했다면서 수신료의 가치를 입증했다고 떠드는 유튜브 방송입니다. 분쟁 일방의 주장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무슨 수신료의 가치를 입증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러시아는 젤렌스키 대통령궁이나 베르호음나 라다는 폭격을 안 합니다. 따라서 총탄이 날아드는 위험지대는 아닙니다. 종군 취재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영풍 기자가 언론 노조의 탄압을 받은 일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거고 수신료 가치 입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젤렌스키는 전쟁에서 패퇴하고 있지만 자기가 살기 위해 계엄령과 동원 기간을 2025년 2월까지 연장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와의 갈등이 시작된 이래로 두 가지 조치를 유지하기 위해 관련 법률이 개정된 13번째 사례입니다. 우크라이나 의회가 발표한 문서에 따르면 이 조치는 적어도 내년 2월 7일까지 90일 더 유효합니다. 이 조치는 8월에 마지막으로 연장됐고 11월 10일까지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젤렌스키는 2022년 2월 분쟁이 시작된 직후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그 후 곧 총동원령이 발표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분쟁에서 큰 손실을 입으면서 군대를 보충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동원은 광범위한 징집 회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국은 2024년 봄에 징집 인원을 늘리기 위해 징집 규칙을 강화했습니다. 키예프는 징집 연령을 27세에서 25세로 낮추고 잠재적 신병들이 데이터 검증을 위해 징집 사무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징집관들이 거리, 체육관, 쇼핑몰에서 사람들을 납치하려는 모습을 담은 수많은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왔습니다. 영국의 타임즈조차도 키예프의 대포밥 동원 노력이 점점 더 사기처럼 변하면서 강압적이고 폭력적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